거를 중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매매도 있지만 또 이런 배를 또 빌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렌트 개념으로. 그래서 렌트 그걸 용선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빌려주고 그 다음에 빌리고 하는 그런 걸 중개하는 또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해운 브로커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전공은 경영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해운 중개 브로커 일이랑 그다음에 전공이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별로 없어서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업소를 하셨고 석탄 그 광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진짜 좀 잘 사는 집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또 교회도 지셨고 그래서 장로님까지 하셨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해서 태어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집이 잘 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유학을 갔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제 미국 유학 가니까 뭐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원하는 것도 많고 이제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이 진짜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이제 저는 경영을 전공한 게 이제 대학 졸업하면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경영하려고 그래서 경영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경영할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가까스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도 안 갔죠. 2000년도에 이제 그때 막 집안 사정이 막 또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또 집안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연명의 집사님이라고 하나님이 마땅히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때 이제 26살 때 결혼했어요. 어린 나이.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정으로서 영어 강사 좀 2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안 갔다 왔었어요. 결혼하고 군대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2002년. 신혼을 잠깐 맛보고 가장 달콤했을 때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라크 파병 지원을 해서 자이툰 부대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한 파병 갔다가 한 2달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파병을 한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긴 동안 가니까 이제 보상으로 2달 정도 이제 전역 전에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대기업 공채들이 막 시작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뭐 이제 가장이니까 빨리 회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모든 뭐 돈을 특히 또 경영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돈 좀 연봉 많이 주는데 그런 데로 막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존업자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공백이 길었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 이제 다들 가지고 있는 토익 성적을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토익 성적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갔어야 됐고 그랬는데 진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다 지원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그때 이제 가장 강하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한 2달 정도 이제 기도를 하다가 대기업 중에서 진짜 딸랑 하나 붙었습니다. 그게 한진해운이라는 회사인데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대기업이어서 같이. 근데 쉬핑이라는 건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쉬핑이라는 거는 뭐 참치잡이 무슨 언어 수준이었어요.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파나막스 K2 담당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보였던 그런 화물들을 나르는 그런
선박,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 영업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2010년,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노르웨이 계열 에스트로 펀디사라고 이제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그 쇼핑 브로킹 회사인데, 거기 이제 현지 법인, 홍콩 법인에서 지금 브로커로 재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틱 익스체인지라고 그 런던 해외 그 해운 중개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인덱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같이 계속 해운업도 이제 주가 지수 같이 인덱스가 나와, 해운 지수가. 거기서 이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금 제가 해운 브로커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람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우수한 뭐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환경,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인생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일해 나가실 건지 그걸 매우 맡기고 해야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정기선이라는 게 있고 부정기선이라는 게 있는데, 선박의 그냥 카테고리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눈 거고요. 정기선은 이제 말 그대로 라이너, 정기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보면은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비행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운송 시간표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구간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뭐 한국, 중국, 아니면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만 운항을 하는 그런 배를 갖다가 정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기선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부정기선은 이제 제가 주로 맡고 있는 건데, 이제 배로 보면은, 자동차로 보면 택시라고 보시면 되면, 택시 중에서도 콜택시. 그러니까 전화해서 나 여기 있는데 이리로 나 좀 데려와 줘 이러면은 배가 쫙 갑니다. 원하는 화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나 여기서 저쪽으로 나를 갖다 실어줘 그러면 또 쫙 가지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부정기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부정기선은 이제 트램퍼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배의 종류, 포지션,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shipping에서 아까 제가 했던 shipping에서 자기가 했던 채산이나 손익이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인 한 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회사가 좌지우지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한 명의, 그러니까 박주환 집사님 아까 은행 말씀하셨는데, 은행에서 여기는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굉장히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한 담당자의 능력 정말 중요하고요. 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철광석, 석탄, 알루미나는 알루미늄 만드는 원자재고요. 코크스, 곡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거 밀가루 같은 것도 다 이제 밀도 나르고, 그 다음에 철제, 건화물 뭐 이런 것도 다 나릅니다. 철광석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이제 포항제철, 포스코 원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브라질이나 호주에서 철광석이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 이게 원료예요, 주 원료예요. 90%가 이 철광석을 녹여서 석탄이랑 90대 10의 비율, 60대 40의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 게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광하고 석탄이 그 제철의 원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종은 뭐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배들인데, 베로스가 제일 큰 배예요. 그래서 이 배는 40만 데드웨이트,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정말 큰 건데, 이거는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배가. 그러니까 이 길이가 350m, 400m 정도. 케이프 사이즈, 파나막 사이즈, 수프라막 사이즈, 핸디, 그 사이즈별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해관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주, 그러니까 한진해운 같은 데가 선주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선박 선주, 그러니까 오너. 그 다음에 화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스코, 뭐 한전도 이제 석탄 들어가서 전기 생산하니까 뭐 포스코, 아니면 뭐
트레이더 아니면은 뭐 곡물 같은 경우에는 뭐 카길 같은 회사 아세요 혹시? 굉장히 유명한 건데 곡물 같은 거는 이제 뭐 이제 그런 미국 회사들 그래서 이제 둘이 계약을 맺어서 몇 개 해주고 저는 이게 브로커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면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박 바이어,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계약인데 이제 실제로 이건 배를 사고 파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파는 사람, 그다음에 사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이제 또 커미션을 받고 그런 이런 거고요. 거기서 이게 좀 종류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박 사고 파는 계약이고요. 이거는 선박 용대성 계약,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물 운송 계약은 화물을 날라주면서 운임을 받는 계약을 하는 게 이제 화물 운송 계약이고, 선물도 있어요. 선박에도 FFA라고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서 하는 그 퓨처하고 그 포워드 좀 어려운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 영업이랑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가장 싸게 배를 잡아서 빌려서 가지고 있다가 가장 비싸게 파는 게 그게 해운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배도 마찬가지로 가장 쌀 때 배를 사서 가장 비쌀 때 배를 팔면 그래서 돈을 남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인데 이제 이때는 2006년도예요. 초. 이제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이게 가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선박을 빌리는 가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렌트비, 렌트가로 따지면 렌트비. 처음에 2006년 시작할 때 2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루 선박을 빌리는데 우리나라 돈은 2천만 원 정도. 2006년 초반에.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 2006년 8년 중국 두 자릿수 경기 성장률이랑 경기 부양 정책, 막 공급 부족, 막 철강석 가격이 때 폭등해가지고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3만 4천 불까지. 그러니까 하루 용서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려 11배 정도가 올라간 거죠. 2만 불 만큼에서. 이때 이제 저희 선배님들 다 은퇴하셨어요. 돈을 많이 버셔서. 예, 다 조기 은퇴하셨어요. 이 커브 때문에. 그러고 나서 2008년 9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생기고 이게 해운에도 여파가 엄청 컸거든요. 선박 공급 가입으로 마켓이 폭락해서 전 세계 모든 그러니까 상품, 커머디티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을 이룬 게 해운업이에요. 24만 불에서 2,300불까지 빠져요. 가격이 99%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 바닥이고. 이제 이때가 이제 2008년 9월이고요. 지금은 뭐 이만큼 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커브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런 커브를 한번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한번 보는 게 다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이런 게 나와요. 인덱스가. 그래서 이게 US 달러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용선료 2만 불. 이게 아까 말했던 K사이즈 큰 선박들 하루 빌리는 용선료가 2만 불.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 브라질에서 로틀담 가는데 이제 운임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프론토를 가면 이제 이게 다 운임 지수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주. 그리고 이거는 FFA라고 아까 선물. 그러니까 2014년도 것도 있고 2015년도 것도 있고 2016 이런 걸 거래를 할 수 있어요. 2016년도를 거래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다음. 그래서 시장 전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상 운송은 인간이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그러니까 해운을 한 이후로 계속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최소 3%에서 5%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공급 과잉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이후로 완화가 돼서 전망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2006년도, 2009년도까지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아까 그래프가 나왔는데 비정상적으로 시장 상승을 해서 이걸 갖다가 예전엔 투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인식이 좀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이제 해칭도 하고 이제 리스크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가자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요즘에 투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아니면 그런 데도 해운업에 요즘에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히 뭐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에서 선박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운업이 또 파생되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운업을 알면 주로 또 배는 또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쪽으로 석유 회사나 아니면 기름 오일 회사 트레이딩 파트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커머디티, 아까 말씀드린 뭐 곡물, 철광석, 뭐 석탄 이런 것들 다 그런 시장도 다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쪽, 그러니까 뭐 제철소나 아니면 뭐 그런 데 쪽으로 이직이 가능하고요. 그쪽에 있는 또 물류 쪽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철광석이나 아니면 석탄 그런 데 쪽으로도 이직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해운, 금융, 세계 경제 전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아무튼 지금 많이 완전히 저점이라고, 작년부터 저점이라고 보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점 말씀드리면 전문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한진해운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 한 5년 일하고 나서 해운이라는 게 뭐라는 걸 그때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의 그런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이 업계로. 그래서 상당히 긴 직업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정년이 없습니다. 저희 사장님 지금 70세예요. 그래도 아직 브로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직 기회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인더스트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익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싸게 배를 잡아서 비싸게 배를 팔고 그런 남겨먹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그걸 열심히 하면은 뭐 금방 승진도 가능하고 아니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기개발 기회가 많고,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해운 중심이 유럽 쪽이다 보니까 시차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런던 시장 오픈하면 그때부터 뭐 마켓을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좀 야근을 할 때가 좀 있고요. 실적에 대한 이제 중압감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불안정성이거나,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회사가 많이 도산했어요. 그 커브 맞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바닥일 때. 그리고 뭐 이거 국내 회사니까, 국내 회사는 아무래도 쇼핑이 뭐 얘기하기를 뭐 배, 뭐 남자들의 뭐 이런 약간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멋있는 줄 알고 괜히 막 술 먹고 그런 문화가 국내 회사에는 좀 있습니다. 해외 회사는 없는데. 다음 장. 뭐 인재상은 물론 모든 해운에는 이제 언어는 다 영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도 내가 중국말을 하든 비즈니스 할 땐 절대 중국말로 얘기 안 해요. 그게 관습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는 걸 한국 와서. 같은 중국 사람이 중국말 할 줄 알아도 영어로 얘기해요. 중국 사람들끼리도 영어로 얘기해요. 그게 약간 런던에서 이렇게 파생돼가지고 되게 전통인 것 같아요. 영어를 주로 얘기하고, 사석에서는 물론 중국말 하지만 비즈니스 할 땐 영어로. 그 다음에 뭐 많은 다국적 기업과 거래처와 비즈니스 다양한 커넥션이 필요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면 친화력 중시하고, 뭐 적극적이어야 되고, 경력 관리는 제가 하는 일은 사실 경력 관리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브로커들 보면은 보조 출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고 그 다음에 숫자만 잘 셀 줄 알면은 인간관계 좋고 이렇게 하면은 브로킹은 칩 브로커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 필요하다면 이제 선사나 아니면 화주사나 중공업 출신이니까 중공업은 배 만드는 조선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 먼저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그다음 브로커로 이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베이스를 깐 상태에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서 브로커를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영어를 많이 쓰니까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해상법, 클레임이 많아서 해상법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유리하고요. 다음 장.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쇼핑 인디스트리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발레타이라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전력이 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스펙타클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면 사실 그러니까 노멀한 그런 걸 좋아하시면 쇼핑 잘 못합니다. 이런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연락 주시면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랑 접목하면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교회적인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독교인이 하기에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먹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은행에 있다고 아니면 다른 업종에 있다고 뭐 제조업에 있다고 술 안 마시는 거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럴 기회가 너무 많은데 요즘에는 주로 이제 제 고객들이 다 거의 여자 고객들 아니면 아줌마 고객 술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로 이제 좀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고객의 90%는 다 그런 분들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이런 걸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술도 안 먹고요. 그냥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 약간 술 먹을 기회도 많고 접대받을 기회도 많고 접대할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느 상황에 따라하느냐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홍콩에 있는 회사들인데 이제 홍콩의 브로커의 여기도 해운업의 중심이 홍콩이랑 싱가포르거든요. 요즘에는 예전에 런던이었는데 이제 많이 옮겨왔어요. 중국 때문에.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인데 이제 굉장히 쇼핑 관련 회사들이 홍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많이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은 잠시 쉬고 이제 또 다른 분들께 오늘 너무